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3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가장 오래된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을 봐도 유치원 갔을 때부터 인간관계 고민이 시작이 되잖아요. 먹고 사는 고민은 좀 나중의 일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가장 오래된 고민이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라 생각이 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달라붙어 있는 고민이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계속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후회도 하고 실망도 하고 이러면서 지혜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꼽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3가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난 척, 자랑을 하지 말 것입니다. 네, 사람은 그 시기 질투가 본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잘 됐거나 했을 때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 또 시기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요. 그죠? 저도 갈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스러워지는 게 혹시 이렇게 잘난 척 한다고 느껴지는 거나 뭐 이런 말.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에도 혹시나 어떤 부분은 그런 게 강조되진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상대의 시기 질투와 그리고 상대의 그런 미움을 이렇게 별로 굳이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올렸을 때 집중도가 생기고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지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추후에 뭐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팔로우를 늘려가지고 추후에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더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상대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상대가 그 모습을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낄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자랑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말을 조심하고 겸손한 행동을 하는 것이 상대를 이렇게 좀 배려하고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2번째는 약점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약점을 말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의 어떤 힘든 고민이나 그런 아킬레스건 또는 약점, 힘들었던 거, 그리고 나의 뭐 큰 고민 이런 것들을 말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의 약점이 되어서 이렇게 온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집이 IMF로 이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잠시 단칸방에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문도 되게 허름하고 뭐 이런 곳이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게 우연히 그 집을 뭐 일부러 보여준 건 아니고요. 계기가 돼서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그 후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에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태도가 아예 그리고 그때의 시선, 어떻게 이런 데서 살지? 그 집은 취직을 하고 돈을 이제 월급을 모아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되게 짧게 살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집이 지금이 저의 모습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도 당연히 이해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후에도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어떤 힘든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말을 했을 때 겉으로는 굉장히 공감받기가 쉽거든요. 잘난 척이나 자랑을 할 때 축하를 받는 것보다 내가 아프고 힘든고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에 공감을 받고 동정표를 얻고 위로를 받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앞에서는 위로인 줄 알았는데 뒤로 보니까 그게 저의 약점이 되어서 다시 또 쉽게 이렇게 말이 떠다니더라.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말을 할 필요가 없구나. 남에게 약점 잡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은행원 시절에 우리가 가족 같다고 항상 그걸 되게 강조했거든요. 저는 진짜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막 정말 친한 언니, 오빠, 막 그리고 뭐 팀장님도 막 친한 뭐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되게 착각을 한 거지. 회사에서도 감정을 저는 되게 솔직하게 제 고민을 상담을 하고 저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안 맞아요. 막 이런 얘기도 회사에서 막 했었는데 순진했죠.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불만이나 나의 감정에 대해서 티를 안 내고자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게 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보니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해줬던 위로나 공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들여다보면 그 상대가 그 순간 스스로를 더 위로하고 스스로가 약간 우월함을 느끼면서 기쁨이 됐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뜻인지 좀 이해되시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글을 보니까 나의 약점을 공개하는 순간 그것은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일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어떤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다 터놓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답답할 수 있잖아요. 예, 털어놓는 순간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럴 때 또 완전하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약간 불안하다 그런 때는 정말 힘든 거는 뭐 일기나 아니면 오히려 익명 공간 있잖아요. 유튜브 댓글이나 블로그 댓글, 나를 감추면서 또는 커뮤니티,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이렇게 쓰셔도 사람들에게 되게 위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도 터놓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나에 대해서 어떤 익명이라는 거에 뒤에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도 좋은 것 같고, 남에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이것을 조용하게 입이 무겁게 그 사람만 알았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수준은 이 사람이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그래도 괜찮을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그래도 터놓고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는 기대를 하지 말라 라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영상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3에도 인간관계가 대변혁이다. 그래서 그거를 키워드를 인덱스 인간관계라고 적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뭐 하견, 지연, 뭐 동네 친구, 학교 오래 다녔던 친구, 그리고 뭐 직장 동료 뭐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이나 내 관심도에 맞는 사람을 그때그때 만나서 관계를 맺고 또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인친이라고 하죠. 그런 관계로 또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또 만들어지고 있다, 형성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깊은 소통을 느낀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을 낸 게 2009년도였는데 그때 독자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독자는 사실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독자는 제가 1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고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저의 생각이나 저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오셨기 때문에 대화가 뭔가 수월하달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10년 년을 만나서 학교를 초등학교 다니고 같이 다니고 막 이랬던 친구보다 더 나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 그거를 또 언제 느꼈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유튜브에서 맨날 이렇게 떠들고 저의 생각을 얘기하고 하니까 이런 저의 모습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구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밖에서 만나보니까 정말 저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해를 하고 계시다는 것에 제가 소름 돋았어요. 어떨 때는 가족보다도 나를 더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인간관계가 아무튼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전제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나랑 벌써 10년 년 된 친구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몰라?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해를 못해? 우리는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뭔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것의 전제는 뭐냐면 그들은 오랜 기간을 만났고 자주 그 횟수를 여러 번 해서 만났기 때문에 나를 이해한다는, 그리고 이해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타인은 결코 내가 될 수 없더라고요. 그게 가족이든 형제 자매든 다 그렇더라고요. 남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순간 실망을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그냥 거리를 두고 걔는 남이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거리를 두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 타인에게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의지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점점 더 실망이 커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저 사람 나를 이해를 못하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내 편은 결국엔 누구다? 나밖에 없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할 사람도 결국에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가 나를 보듬어주고 스스로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일기를 쓰면서요. 그리고 스스로가 나 자신을 토닥토닥 하면서 사랑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을 때 인간관계가 훨씬 더 무겁지 않게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고 보니 좀 씁쓸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네. 그래도 조금씩 여러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또 실망도 하면서 인간관계의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쿠키 영상으로 그럼 조금 덧붙여 보면 그럼 어떨 때 자랑을 마음껏 막 말할 수 있느냐? 와, 내가 힘들 때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를 붙여보면 자랑은 내가 진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너스를 500만 원 받았다. 이거 자랑하고 싶으시면 연봉이 나보다 우선 기본 월급이 훨씬 많은 친구한테 자랑하세요. 그런 친구는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 야, 너무 축하해. 예. 그렇더라고요. 집을 하나 사서 자랑하고 싶으시면 집이 없는 친구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있는 친구, 나보다 더 있는 친구한테 자랑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진심의 축하를 받기가 쉽다. 네, 씁쓸하네요 또. 자, 또 하나는 내가 되게 뭐 힘든 일이나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저는 되게 결단코 그것을 이겨낸 후에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아보니 그래요. 내가 가난할 때는 가난한 상황에서 가난하다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거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약점이 되기가 쉬워요. 내가 가난할 때는 스스로 이겨내시고 인간관계 잠시 끊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셔서 그때 다시 말씀하세요. 그때 예전에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다. 공감해줘. 그때 왜 말 안 했어?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떤 것이 힘들 때 그것을 이겨낸 후에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변하지 않으면서 실망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루어지더라.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힘들어서 어떤 것을 고민을 터놓았는데 그게 나중에 약점으로 돌아오더라. 그것은 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침묵을 하는 게 지혜의 방법인 것 같다는 것은 변치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노하우가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